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 또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평행사변형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는 사각형,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는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행사변형의 구성 요소, 즉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길이 정도는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서 평행하는 선 중에 한 변을 딱 기준으로 잡고 그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밑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밑변이 이 평행하는 선, 맞은편에 있던 평행하는 선도 똑같이 밑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행하는 두 변을 밑변이라 하는데 선생님 저는요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싶은데요. 그게 옆에 설명에 있죠. 이렇게 밑변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두 밑변의 사이 거리 수직으로 그은 이 선을 뭐라 부른다? 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세 번째 도형에서 봤을 때 밑변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우리가 선을 긋는다면 저는 이렇게 그릴래요. 괜찮아요. 수직으로 대신에 두 밑변이 꽉 차도록 이렇게 길이를 그리는 거 괜찮은데요. 여기서 얘 대신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도 괜찮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과 높이의 관계는 완벽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아래 넓이 설명하기 전에 예제 1번 보면서 높이를 한 번 더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높이를 표시해보라 라고 했어요. 높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수직으로 그어 주어야 된다인데요. 밑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문제에서 얘가 밑변으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평행하는 선 얘도 밑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준 다음에요.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높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한 번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밑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밑변 사이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서요. 수직 표시까지. 선생님은 자 없이 그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자를 확실히 대서 높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밑변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럼 평행하고 있는 선 여기도 밑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리는 선,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선, 여기에 수직 표시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밑변을 조금 더 연장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똑같이 톡톡톡톡 찍은 이 선에다가도 수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표시해주는 것도 높이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그려도 괜찮고요. 이 선 그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에도 높이라고 표시를 꼭 해줍시다. 그래서 밑변과 높이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변과 높이에 대해서 왜 자세히 배웠냐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넓이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어요. 아래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높이에 해당되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럼 잘랐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삼각형을 좀 옮겨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보니까요. 여기 빈 공간에 쏙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높이 계산하는 높이의 선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옮겨서 무슨 모양을 만들었다?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직사각형 넓이 앞에서 배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근데 이 가로의 길이가요.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보기엔 이 가로가 무슨 길이와 같다? 밑변의 길이와 같다 이고요. 세로라고 나타낸 이 빨간색 길이는 뭐라고 했나요? 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까요? 그럼 우리 아래 평행사변형 넓이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으로 바꾸어서 넓이를 구해 볼 겁니다.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여기 있는 빈 공간으로 옮겨봤더니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모양이 만들어졌다?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평행사변형의 무엇과 같다? 밑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건 이 평행사변형의 이 빨간색 선과 같죠. 그래서 얘가 높이 또는 이 직사각형의 세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이해해도 괜찮다인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1cm인 게 5개가 있기 때문에 5cm, 높이는 1cm인 게 3개 있기 때문에 3cm.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으니까 15제곱센티미터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두 선을 곱하여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9쪽 문제 풀면서 평행사변형 넓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랄게요.